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식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수식은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그런 배열 수식 볼 거예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배열 수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에버리지하고 if를 같이 써서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요.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한 개냐, 두 개냐, 그 차이요. 합계 구할 때는 방법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에버리지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럼 합계 구하는 식이랑 좀 비교 좀 해서 보자고요. 자, 요 아래쪽 게 이제 합계 구할 때 우리가 썼던 그 방법이고요. 지금 요 위에 게 우리 평균 구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합 구하는 거. 합을 구할 때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썸만 써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썸하고 if하고 같이 써서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하고 if만 써야 돼요. 지금 평균 구할 때 여기다가 썸이라는 함수 대신에 만약에 에버리지를 써서 if 없이 썼다 그럼 결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게 결값이 왜 이상하게 나오는지 좀 이따 한번 보자고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요. 썸만 써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고 썸하고 if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평균 구할 때는 무조건 에버리지하고 if를 같이 써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도 썸을 빼고 에버리지를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럼 결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거 이유 좀 보고 그리고 평균 구하는 요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기본 형식부터 좀 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하나일 때 여러 개일 때 그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평균 구할 때는 무조건 에버리지하고 if를 같이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avrhe라고 에버리지 쓰고 그리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써주고 컴마 평균 구할 범위요. 계산할 범위, 평균을 계산할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에버리지 가로 닫아주고요.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는이라고 써주고 avrhe라고 쓰고 그 다음에 if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니까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그거 곱하기 조건 두 번째 거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조건 3 또 있다 그러면 조건 4 하고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면 어떻게 해라? 여기 있는 거 평균 구해라 라고 계산할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가로 닫고 엔터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썸도 마찬가지. 합계 구할 때도 조건이 여러 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늘려주면 돼요. 개수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이렇게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급의 평균이요. 일단은 판매 일부 기본값의 평균 그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avrage 하고 평균 써주고요. 그리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쓰면 된다 그랬죠. 판매 일부 찾아라. 어디에서? 이 부서가 들어있는 곳에서 찾아서 뭐의 평균 구해라? 이 기본급의 평균 구해라. 그리고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average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했더니 100만 원 하고 이렇게 나왔죠. 판매 일부다. 그럼 판매 일부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얘네들 보니까 기본급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해서 이 네 개를 다 더하면 우리 아까 기본급이 합계 구했을 때 400만 원 나왔죠. 이 부서가 4개니까 나누기 4에서 평균이 100만 원 맞죠. 이렇게 해서 구해진 거예요. 자, 이 식 좀 뜯어보자고요. 자, 저기서 입력했던 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요거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부서 비교한 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부서 A의 13번에 있는 이 판매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했죠. 판매 일부랑 똑같은 걸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여기서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값부터 시작해서 다 비교한다 그랬어요. 얘가 알아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채우기를 쭈르륵 해버리면 지금처럼 진짜 판매 일부일 때만 그렇게 true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true일 때 뭘 출력해라? 기본급을 출력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true일 때 기본급시다 그러면은 지금 얘죠. 85만원 그리고 120만원 그리고 true가 여기 두 개 또 있죠. 이 두 개 해서 요 네 개의 평균을 그렇게 구해 줄 거예요. 해서 이게 if로 쓴 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썸처럼 한번 구해 볼게요. 썸만 써서 우리 합계 구할 수 있었죠. 얘도 에버리지만 써서 한번 평균 한번 구해 볼게요. 는이라고 써주고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조건 첫 번째 거. 첫 번째 조건은 얘요. 판매 일부.
판매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여기에서 조건 썼으니까 이제 계산할 범위 잡아주면 되죠. 계산할 범위는 기본급이다 라고 요만큼 잡아주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에버리지 가로 닫아주고요. 우리 합계 구할 때 sum 많이 썼을 때 이런 형태로 썼잖아요. 지금 에버리지로 함수만 바꾼 거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금액이 50만 원 하고 나와요. 50만 원. 50만 원이 나오는데 왜 50만 원이 나오냐? 지금 이건 if를 써서 같이 쓴 거고 이거는 if를 빼고 쓴 거고 그냥 에버리지만 썼을 때 왜 저렇게 나오나 좀 보자고요. 자, 여기는 식 좀 보세요. 요 식 좀 뜯어 볼게요. 밑에다가 복사해 놓을게요. 지금 6항 구할 때 50만 원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값이 잘못 나온 거잖아요. 그죠? 부서를 여기서 비교하게 되면 이 결과값이 true다 false다에서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값을 곱하라 그랬죠. 여기 있는 걸 곱하라 그랬어요. 자, 이 true false에다가 2의 2번부터 2의 9번까지 이 기본 값들을 곱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곱해 볼게요. 여기다가는 지금 뭐 할 거냐면은 곱하기 기본급 할 거예요. 우리 지금 방금 썼던 조건 있죠. 조건 곱하기 기본급. 지금 여기서 쓴 게 조건 곱하기 기본급이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조건의 결과로는 지금 여기 다 나왔어요. 이거 곱하기 뭐 해라? 기본급 해라. 엔터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들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니까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2% 구한 거, 이게 지금처럼 에버리지만 쓴 거. 그 차이가 거짓일 때요. 거짓일 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기본급의 합계가 400만 원이었으니까 400만 원 나누기 4에서 그렇게 평균이 정상적으로 나온 거고요. 지금처럼 곱하기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짓일 때도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합이 지금 400만 원이죠. 0인 것도 0일 때도 그거를 개수를 쳐서 나누기 8로 계산을 해서 5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판매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완전히 빼버리고 제외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에버리지만 써서 곱하기를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짓일 때는 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0까지 포함해서 400만 원 나누기 8에서 50만 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평균 구할 때는 에버리지 혼자 이렇게 함수를 써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에버리지하고 if를 같이 써야 됩니다. 꼭 무조건이요. 무조건 이렇게 같이 써야 돼요. 평균 구할 때는. 에버리지 혼자서 배열함수 평균을 구하겠다? 절대로 못 구합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는 무조건 에버리지 if 같이 쓰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평균 이거 채우기를 내가 만약에 하고 싶어요. 밑으로 쭉쭉쭉 잡아 당기고 싶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잡아 당기면 결과값이 다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늘어나도 되는 거, 늘어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줘야죠. 자, 여기서 쓴 게 수식 쓴 게 셀 주소 쓴 게 얘예요. 얘는 늘어나야죠. 밑으로 당기면 판매 2부, 3부하고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 부서를 비교를 할 때 B에서 B9요. 지금 요 영역 잡았죠. 어떤 부서를 비교를 하든 무조건 이 안에서만 비교해야죠. 그래서 얘는 변하면 안 돼요.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영역은 지금 계산할 범위죠. 이 기본급의 평균 구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 기본급 잡아준 거잖아요. 여기도 변하지 않죠. 판매 1부 거를 구하든 2부 거를 구하든 3부 거를 구하든 무조건 평균은 여기서 이 기본급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F4번이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고 밑으로 이제 쭉쭉 잡아 당기면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이제 여기다 쓴 것처럼 조건 한번 3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는 뭘 구할 거냐면은 각 부서별로 남자들 중에 직위가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이 3개가 됐어요. 남자 찾아야 돼요. 그리고 대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부서도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조건이 3개일 때 지금처럼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에버리지 써주고 그리고 if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부서 먼저. 자, 이 판매 일부 찾아라. 어디에서? 이 부서에서 찾아라.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두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남자 찾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남자 찾아라
라고 써주고요. 남자랑 똑같은 거 찾는데 이 남자를 여기서 찾아라 라고 써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죠. 두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 곱하기, 세 번째 조건 써야 되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지기가 대리인 거 찾을 거예요. 해서 대리 찾아 라고 써주고, 대리를 어디서 찾아라? 이 지기에서 찾아라 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아주면 이제 세 개의 조건 다 썼습니다. 다 썼으면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범위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기본급의 평균 구할 거라고요. 그래서 기본급 요만큼 범위 잡아주고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에버리지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지금처럼 95만 원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쓴 식이 요 식이요. 해서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죠. 요만큼이 조건이요.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거 출력해라. 이거 출력해서 뭐 구해라? 에버리지, 평균 구해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리고 곱하기 세 번째 조건 해서 조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곱하기로 다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도 만약에 내가 채우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범위 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성별, 얘가 들어있는 범위도 변하면 안 되고요. 직위가 들어있는 범위도 변하면 안 되고 기본급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전부 다 찾아가지고 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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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번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고 이제 쭉쭉쭉 잡아 당기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95만원, 95만원, 85만원 하고 이렇게 결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 평균 구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요. 모양이, 형식이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하는 것도 저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옆에다 칸 늘려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배열함수 쓰는 방법,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배열함수 쓰다 보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가로 닫는 거예요. 아씨, 가로를 열긴 열었는데 여기서 닫아야 돼, 저기서 닫아야 돼, 그게 헷갈려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딱 눌렀을 때 가로가 됐든 컴마가 됐든 그런 거를 잘못 찍게 되면 무조건 오류 뜨거든요. 그럼 그거 찾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로하고 그런 거 잘 구분해서 처음부터 입력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것도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